네, 실전 매매를 통해서 투자 비책 제시해 드립니다. 포트폴리오 비중 체크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오늘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오늘 시장 모건 스탠리가 갑자기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다시 탑픽으로 또 뽑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이제 구글의 TPU를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를 뭐 대체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장중에 또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 또 우려감이 확대가 되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차익 실현을 좀 자극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이 됐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사실 이제 중동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 물론 뭐 아직까지는 그 정세 불안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또 본격화되고 있는 시기라고는 하지만 그 지속성 과연 얼마나 갈지에 대한 부분들 사실 예측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업황이나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돌발 악재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부분들 또는 이런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로 인한 하락은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이따가 리뷰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빅테크 쪽은 좀 AI 쪽 성과에 따라서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반도체 시장은 그래도 조금 좋은 흐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과대낙폭주 중에서 이제 상당히 또 유명한 기업을 편입을 해놓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명, 이 코너명이 이제 포트폴리오 비책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내 포트를 구성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뭐 개별적으로 좀 많이 튀는 종목들도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안정적인 포트를 구성을 해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약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개별 테마나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이제 방송일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직까지 포트가 좀 비어 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조금 더 좀 무거운 종목을 먼저 깔아두고 그리고 나서 한 내일부터는 조금 더 탄력성이 높은 종목을 좀 덧붙이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무거운 종목이라고 하시니까 대형주 쪽에서 뽑아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화면으로 오늘의 비장의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삼성전자 그냥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을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네. 굉장히 좋은 또 HBM 관련해서 성과를 또 발표하기도 했었죠. 제일 무거운 종목이죠. 무거워도 사실 제일 무거운 종목인데, 자, 우선은 이제 포트 자체에 대한 부분들, 제가 최근에 이제 두 종목 정도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편입을 한 상황이고요. 이 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고점 대비 눌려 있습니다. 또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다시 탑픽주로 뭐 선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좀 많이 빠졌다라는 근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그러면 왜 SK 하이닉스를 선택하지 않았고 삼성전자를 선택을 했느냐라고 네. 하신다면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 엔비디아 빨이라고 할까요? 엔비디아 빨로 좀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하반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HBM과 관련해서 뭐 HBM3E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저는 부각받을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차트 흐름은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이 삼성전자 모두 비슷하게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삼성전자가 저는 제가 봤을 때 매력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뭐 과대 낙폭에 따른 부분들 반발 매수의 유입이 오늘 그래도 좀 나름대로 됐었습니다. 근데 우선은 뭐 아직까지 중동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 저는 오늘 좀 많이 눌렸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삼고 있는데 우선은 이 포트를 좀 안정적으로 구성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무거운 종목들은 비중을 잘 조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우리가 뭐 탄력성이 막 20% 하루 만에 막 30% 급등하는 종목들은 비중을 크게 못 태웁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비중이 큰 종목들, 그 시가총액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늘리면서 좀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편입하는지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동성은 많지 않고 변동성은 강한 시장 안에서 포트 구성할 때 비중 걱정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종목 오늘 편입하는 건가요? 네, 포트폴리오 편입하겠습니다. 네. 현재가 지금 83,000원에 편입을 하고요. 자, 그러면 비중 말씀드릴까요? 네, 우선은 목표가와 손절 라인부터 잡아주신다면요. 네, 우선 목표가는 우선 전고점 라인 때 뭐 87,500원 정도 좀 짧게 잡을게요. 87,500원, 손절가는 78,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만전자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은 구만전자는 제가 한 8만 6천 원에서 8만 7천 원 정도 오면은 목표가를 상향을 하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당장 구만전자 간다 안 간다라고 접근할 시장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뭐 충분히 한번 기술적 반등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이 구만전자 아직까지 전고점이 8만 8,800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상황과 같이 맞물린다면 우선 전고점 부근까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만약에 전고점 부근까지 왔었을 때 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부근 오면은 제가 뭐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올리던 아니면 일부를 좀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 비중으로 더 보던, 그거는 제가 추후에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몇 %의 비중으로 우리 포트에 담아볼까요? 네, 아직 현금은 많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10%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계속 5%로 담더니 오늘은 10%좀 화끈하게 담아주시네요. 네, 사실 삼성전자 지금 자리에서 못 사면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종목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들은 사실 우리가 비중을 오히려 늘려가면서 수익률은 똑같은 10% 수익일지라도 비중을 늘려서 사실 매매하는 전략이 좀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신에 뭐 탄력성이 높은 종목들은 우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을 들어가지 못하면, 더 많은 비중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애초에 심리가 매매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 충분히 한 10% 정도 비중 담아두시고 추후에 만약에 눌렸을 때는 거의 한 20%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10% 먼저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새로 편입하는 삼성전자 저희 비책 포트에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에 지금 바로 담아 볼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비책포트 오늘로써 이제 세 번째 종목 담게 됐죠. 아직 이제 삼성전자를 추가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 잠깐 살펴볼게요. 저희가 제약바이오에서 유한양행과 리갑캠바이오 담았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후반부에 조금 아쉬운 흐름 보였어요. 제약바이오 괜찮은 건가요? 네, 뭐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점심 정도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었을 때 저는 추가 매수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방송을 오기 전에 보니까 아래 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라는 거는 추가 매수를 했었을 때 단가를 확실히 낮출 수 있는 가격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 정도에서 그 정도 빠졌다고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종목 모두 다 추가 매수는 저는 아니라고는 보나, 만약에 미보유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저는 지금도 사실 이 두 종목은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일부 좀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오면서 눌림이 좀 많이 급하게 평소보다 나왔습니다. 근데 우선 중동 정세 쪽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을 저는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전쟁이 확전이 되거나 했었을 때 뭐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폐쇄가 되면서 운임료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사실 오늘 밤에 이제 F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은 하겠지만 이 파우르장의 발언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 저는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사례를 봤었을 때도 또 단기적인 영향을 좀 줬던 기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업황 자체에 대한 이런 펀더멘털을 훼손시키는 이슈는 저는 없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계속해서 이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모두 다 저는 보유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그 다음 달에 있을 어떻게 보면 이 레이저 티닉과 아미반 타박 관련된 FDA 승인 여부에 대한 부분들, 그 재료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뭐 오히려 과대 낙폭이 나왔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삼성전자 한 무거운 종목 하나 깔아두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8월 달에 한 번 더 적극적인 수익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은 중소형주나 아니면 약간 개별 테마가 붙을 수 있는 종목들로 조금은 덫을 붙여가지고 좀 기둥은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반도체로 기둥을 잡아놓고 인테리어는 테마와 관련된 이슈 있는 종목들로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기존에 담았었던 유한양행과 리가켄바이오 각각 비중 5% 유지하는 전략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는 비중 10%로 추가로 편입을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세 가지 섹터, 세 가지 종목을 더 담을 수 있는데요.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또 무료 방송이 없는데 네. 밴드에서도 좀 추가 전략 잡아주시죠? 네, 원래 이제 오늘 제가 무료 방송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잠시 뒤에 또 녹화 촬영이 하나가 있다 보니까 우선 오늘은 좀 아쉽게 진행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 통해서 또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제가 7월 달은 분명히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내 계좌를 지켜줄 업종은 조선, 방산 이쪽 위주로 가시면 버틸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7월을 되돌이켜 봤었을 때 그 업종이 우리의 계좌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달은 제가 봤었을 때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8월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뭐 투자 포인트나 이런 좋은 자료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밴드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섹터, 종목까지 김태윤 매니저가 계속해서 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매니저님 고맙습니다.